번째인데요. 우선 뭐 한 번 또 연습 삼아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가는 걸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요거 얇은 복사, 깊은 복사 요거 얘기 끝내기 전에 그 클래스를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지난번 예제를 갖고 한번 만드는 걸로 해보시죠. 그래서 지난번 예제를 한번 보고 해볼까요? 그래서 클래스 예제 중에서 뭐 어떤 거 하나 해볼까요? 그냥 클래스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난번 했던 거 샬로우 카피, 딥 카피, 네, 스태틱 필드 클래스, 네, 샬로우 카피 이거 하나 해보죠. 뭐, 네, 이걸 한번 해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제 블로그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블로그 보시면서 샬로우 카피 요거 그냥 바로 하죠. 네. 이렇게 해서 마이 클래스라는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마이 클래스 안에서 마이 필드 1, 2라는 거를 선언을 하고요. 멤버 변수라고 이제 오늘부터 멤버 변수란 말을 쓰겠습니다. 변수인데 클래스 안에 있는 변수를 멤버 변수. 그다음에 메소드는 없는 거, 그냥 변수만 있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죠. 그리고 이제 메인에서는 마이 클래스 객체를 하나 소스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source.myfield 해가지고 10과 20을 넣는 걸로 이렇게 해서 구상을 한번 해보는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시는 걸 한번 해보시죠. 같이 한번 짜보죠. 한번 짜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쭉 코드만 설명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그래서 같이 또 화면을 반을 나눠서,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솔루션을 여기서 추가하는 걸로 해서 프로젝트를 계속 추가하는 걸로 해서 클래스 연습을 한번 해보죠. 새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네, 콘솔 앱으로 하고 다음 이렇게 누르고, 네, 이름을 그냥 지금 샬로우 복사 지금 연습하는 거지만 뭐 05 샬로우 뭐 카피 이미 있으니까 2라고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붙이고 다음 네, 다 만들기 이렇게 눌러서, 네, 이거는 이제 뭐냐면 클래스를 하나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건데요. 여기다 만드는 게 아니죠. 네임스페이스 안에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클래스, 네, 마이 클래스라는 걸 하나 만들고, 네, 여기서도 이제 클래스명은 대문자로 시작하는 거 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로컬 변수인데 퍼블릭으로 int my field 네, 1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내부 변수로 my field 2 이렇게 만드는 걸로 하죠.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에서는 my class라는 거에 객체를 하나 인스탄스를 만들자는 겁니다. my class 이렇게 해서 source 이름을 하나 붙이는 건데 객체는 다 소문자로 하자. 그냥 하나의 약속이죠. new 하고 my class 이렇게 했어요. 요거는 생성자라고 했습니다. 생성자를 이제 호출해서 source라는 my class 객체를 하나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my field는 다 퍼블릭이기 때문에 직접 바깥에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source.myfield 네, 1 네, source.myfield 네, 2를 2 이런 식으로 만들고, 네, 그리고 뭐 실제로 그것이 됐나를 출력해 보는 거를 한번 해보죠. 출력은 콘솔 네, 라이트 라인 하고, 지금 계속 요 달러 스트링 포맷을 많이 쓰는데요. 달러를 먼저 붙이고
아무튼 중괄호 해서 변수명을 바로 넣는 걸로 source my field 값을 한번 찍어보는 거죠, 변수처럼. 네, 키우겠습니다. 키우고 얘는 좀 줄이고 어디 갔죠? 사라졌어. 07에 뭐 만든 데가 없어졌죠? 지금 네? 없어졌어. 쉘로 카피트 여기죠? 네, 마이 필드 뭐 한 칸 더 띄고 하나 더 하는 걸로 하죠. 소스에 마이 필드 2 네, 대괄호 닫고 중괄호 닫고 다운표하고 소괄호 치고 소괄호 치고 세미콜론. 그렇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아주 그냥 자동으로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보여주는 것은 붉은 글씨로 보여주는 건 다 지금 그 신텍스 오류를 다 보여주고 있죠. 소스는 여기서 스페릿이라서 그런 거고, 네, source. 자, 이렇게 해주면 일단은 뭐 간단하게 마이 클래스 멤버 2개 변수 선언해주고 퍼블릭으로 선언해주고 그다음에 객체 생성해주고 퍼블릭이기 때문에 직접 값을 지정해주고 출력해보는 거 그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보죠. 클래스 시작. 클래스 쉘로 카피 2 네, 이걸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 자꾸 줄이면 실행 버튼이 사라져가지고 이거 싹 하면은 네, 더 크게 오류가 없다면 네, 1과 2가 출력이 돼야 될 것입니다. 출력이 오류가 있다면 우리가 15번 중괄호 중괄호가 여기서 중괄호 소괄호가 돼야겠죠. 네. 소괄호 그쵸? 소괄호 중괄호 왜 안 없었죠? 중괄호 하나가 많죠? 맞죠? 네. 이렇게 해서 실행이 되면 네, 여기까지만 1과 2가 찍혔죠.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만들어 놓읍시다. 네. 아주 단순한 클래스 하나 만들고 객체 만들고 이렇게 메소드를 여기다 하나 요걸 하나 복사해가지고 메소드 하나 만들어 보죠. 컨트롤 C 해가지고 메소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메소드를 만드냐면 뭐 퍼블릭에 뭐 보이드에 아무것도 없이 네, 뭐라 그럴까?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 갑자기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 그냥 show 그럴게요. show my field 그렇게 할게요. 이것도 이름 붙이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네, 그 다음에 네, 이 자리에서 아까 제가 복사한 거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여러분이 고민에 빠지는데 마이 클래스라는 것 자체는 엄밀히 말하면 실체가 아니에요. 프로그램. 그러니까 마치 설계도, 지난번에 제가 금형이라고 설명했는데 설계도 같은 거예요. 객체가 생성되기 위한 설계도일 뿐이지 실체가 아니라고요. 머릿속에 그걸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건 추상적인 개념이다. 그쵸? 따라서 소스점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이건 객체의 개념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얘를 지정하고 싶으면 그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my field
by field 이렇게 선언해 준 거죠. 그러니까 얘는 하나의 얘는 뭐라고요? 설계 도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러한 형태로 객체가 형성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인데 여기서 마치 마이필드를 내가 출력해라 한다고 해서 마이필드가 실질적으로는 얘는 생성되어 있지 않아요. 힙에 생성되어 있지 않고 언제 생성이 된다? 요때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소스가 나올 때 이 설계 도면대로 만들어지는 애들이죠. 그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헷갈려 버리면 여기 이 안에 있는 소스와 이 클래스에 있는 거하고 그냥 같은 프로그램 아니야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라고요? 설계 도면, 추상화된 세상, 상상 속의 세상인 거고 실제 세상은 어디라고요? 여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얘는 도면이니까 여기서도 실행을 한번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도 my field in 하고 뭐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in my class 그렇게 할게요. in my class에서 얘를 한 거고 그럼 요거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를 수 있어야 되죠? 같이 얘기해봐요. 어떻게 불러야 돼요? 제 show my field를 부르고 싶어요. 어떻게 불러야 돼요? 그렇죠. 소스라고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show my class를 해줘야 되죠. 이거를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개념을 잘 잡은 겁니다. 왜 빨갈까? show my field 2가 빠졌나요? 네. 2가 빠졌죠. 요건 빠지고 그쵸?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감을 잡아야 돼. 어떤 일이 벌어졌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네, 얘가 호출이 됐는데 비로소 요때 이제 호출이 되는 거죠. 요때. 그쵸? 그리고 1과 2를 지정을 여기서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필드 1과 필드 2가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이게 가장 간단한 형태의 클래스를 만들고 클래스 객체를 만들어서 클래스의 멤버도 직접 퍼블릭이니까 직접 액세스 해보고 클래스의 메소드도 호출해봤어요. 멤버와 메소드를 다 호출할 수 있었던 가능한 이유는 뭐죠? 전부 퍼블릭으로 선언됐기 때문입니다. 퍼블릭 아닙니까? 이거 바깥에서 얘를 알아보는 거예요. 퍼블릭 선언 안 되면은 호출도 안 돼요. 그걸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은닉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접근이 안 된다니까? 얘네들은 오류가 없어요. 프라이빗 이거는 이제 디폴트로는 프라이빗이거든요. 선언을 안 해주면은 기본 설정이 프라이빗이에요. 나만 쓸 수 있다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나를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순간에 얘네들이 다 프라이빗으로 가도 이 문장의 클래스 내에서는 오류가 없다니까요. 오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쓰겠다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문제는 어디서 오류가 생겨요? 여기서 오류가 생기는 거죠. 바깥에서 객체를 만들어내고 필드를 좀 치고 들어오잖아요. 이거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왜? 나는 개방을 안 했다 이거예요. 내가 오픈을 안 했는데 클로즈드다 이거죠. 폐쇄적이다 이거예요. 폐쇄적. 내가 오픈을 안 했는데 왜 여기서 치고 들어오냐 이런 거고요. 퍼블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지 마. 난 내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부를 수 없어요. 오픈을 안 했는데 어떻게 불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멤버는 두 가지예요. 베리어블과 메소드거든요. 그러니까 멤버를 공개를 안 했으면은 그게 베리어블이 됐든 메소드가 됐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개념을 다 이해하시고. 그러면은 부르지도 못하는 거를 왜 프라이빗을 했느냐? 왜 가능할까요? 지들끼리 부르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쓰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요 또 다른 메소드를 만들고 지들끼리 show my field를 부를 수가 있다니까? 부르지도 못하는 걸 왜 만들었냐에 대한 대답인 거죠. 그러니까 클래스 내에서 자기들끼리 억세스는 마음대로 돼요.
이 영역 바깥에서 못 들어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마음대로 식구들끼리는 밥도 먹고 네 밥그릇이 내 밥그릇 이렇게 같이 먹잖아. 식구들끼리는 지금 이 안에서는 변수 2개, 메소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들끼리 부르는 걸 지금 그거를 못하지만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쇼마이필드를 이 안에서 호출할 수가 있다니까 얘네들이. 그런데 바깥에서 부를 수 있는 거는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깥에서 부르는 애만 하나만 만들자. 그러면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예를 들면 그래요? 그러면 이게 가능해요? 그러면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봅시다. set my field라는 걸 하나 만들어 봅시다. void set my field 이런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이 안에서 int my field 1 my field 2 이런 거를 변수를 받아 가지고 인트가 빠져서 그렇죠. 머리 아파. 이걸 보고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같이 한번 짜보시죠. set my field를 추가하고 여기다가 my field 1은 네 my field 1 네 my field 2는 네 my field 2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면 set my field도 역시 지금 뭐죠? 퍼블릭이죠. 프라이빗이죠. 그러니까 얘는 하나는 퍼블릭으로 합시다. 얘만 오픈하는 거예요. 얘만 오픈해. 자 얘만 바깥 세상하고 통신을 하는 거야.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이 안에서 오락오락 노는 애들이야. 그러면 자 이거는 마이 필드를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부를 수만 있다 이거예요. set my field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set 뭐예요? set my field를 호출해가지고 1과 2로 호출했어요. 우리 같이 함수 부르듯이. 네. 그러면 set my field는 뭐예요? 퍼블릭이잖아요. 얘가 부를 수가 있다고요. 부를 수가 있어요? 전령이니까. 1과 2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로컬 멤버를 세팅했어요. 그죠? 그리고 show my field를 퍼블릭으로 또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오류가 나는 거니까. 퍼블릭. 이렇게 했어요. 퍼블릭. 네, 그래서 얘도 오픈했어요. 그러면은 얘가 source.myfield 얘는 지금 여기서 좀 닫아버렸기 때문에 얘는 지금 못하잖아요. 할 수 없이 얘도 역시 쇽쇽 해주고 show my field로만 얘를 억세스하는 걸로 합시다.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해보겠습니다. 실행해보면은 예상되는 대로 1과 2 in my class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다 닫아버린 거예요. set my field로만 1과 2를 보내서 클래스 안에서 그쵸 들어온 파라메터를 어떻게 했죠? 이제 내부의 매개 멤버 변수로 세팅을 했고 얘네들끼리는 서로 멤버들끼리는 통한다 그랬으니까 쇼마이필드에서도 멤버 변수는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쇼마이필드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요? 그럼 다 닫아버리자. 얘도 닫아버리겠어요. 그러면 얘도 닫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은 얘는 누구만 부를 수 있다고요? 안에서만 부를 수 있는 거니까 굳이 얘를 닫아버렸어요. 그럼 얘를 다 로컬로 해버렸어요. 프라이빗으로. 안 해. 이것도 공개 안 해. 그럼 누가 부를 수 있다고? 안에서 여기가 로컬 때문에 안 된 오류가 난 거네요. 그럼 여기를 죽이고 쇼마이필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역시 잘 실행이 되네요. 네, 다시 제가 지금 중간에 여러분과 함께 수업한 내용들이 다 날아가가지고 녹음만 남아 있어가지고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더빙을 해서 지금 다시 제작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불러지나 show. 네. 여기서는 바로 show를 부를 수 있죠. show my field. 그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역학을. 내가 어디까지를 바깥으로 개방할 건가? 안에서는 어떻게 놓을 것인가? 그러면 여기서 또 해보면은, 네. 결과는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퍼블릭과 프라이빗, 아무것도 표시 안 할 때는 프라이빗이에요. 프라이빗과 퍼블릭의 개념, 내가 공개를 한다, 공개 안 한다, 은닉화. 이런 개념을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거고, 사실은 이렇게 짜는 게 제일 잘 짜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마치 옛날에 객체 지향 언어에서 아닐 때에도 퍼블릭 웬만하면 사용하지 마라. 다 로컬로 사용하고 함수끼리 파라미터로만 보내라. 그렇게 돼야 프로그램의 모듈화, 독립성, 인디펜던스가 뛰어나거든요. 퍼블릭을 해버리면 퍼블릭을 사용했던 모든 함수들이 다 연결돼 버려가지고 걔네들이 통째로 데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은닉화해가지고 독립화 시켜놓으면은 클래스 자체로 나중에 내 클래스 누가 써라 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퍼블릭을 선언 안 하고 다 로컬화하고 대신 하나는 있어야 되죠. 세상과 통신할 수 있는 그게 셋 이런 거 해서 걔만 하나만 퍼블릭으로 해가지고 걔를 통해서만 값을 다 지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갈 때도 마찬가지. 네, 여기서 지금 뭐라 그러죠? 반대로 했네요. 얘를 로컬로 하고 set my field를 퍼블릭으로 하는 걸 바꿔보겠습니다. 여기는 로컬로 되고 이쪽이 퍼블릭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를 퍼블릭으로 선언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퍼블릭으로 하고 그럼 부르는 것도 바깥에서는 퍼블릭만 부를 수 있으니까 네, set field를 여기서 요거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그쵸, set my field를 호출하는 걸로 바꾸겠습니다. set my field로 해가지고 얘만 퍼블릭으로 선언된 것만 호출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1과 2가 되고 show my field를 여기서 호출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show 로컬은 로컬끼리는 클래스 내에서 선언이 가능한 거니까 제가 강의 시간에 했던 거는 대로 가려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로컬이죠. 폐쇄적인 거고 여기도 로컬이죠. 폐쇄적인 거고 여기는 퍼블릭이죠. 요건 개방이 된 거지만 바깥에서는 개방된 메소드만 호출했고 거기서 로컬 변수들을 세팅했고요. 그 다음에 또 로컬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행해 보면은 제대로 이렇게 실행이 돼서 네, 스택 오버플로우가 나왔네요. 이거 왜 나왔을까요? 네, 찾았습니다. 서로 참조 순환이 돼버렸네요. show my field에서 set my field 부르고 또 set my field 내에서 show my field를 부르니까 얘가 이것은 서로 막 무한으로 돌아버려가지고 나중에 스택 오버플로우가 나는 그런 에러입니다. 당연히 이거는 이 부분이 사라져줘야 되는데 제가 이걸 바꾸는 바람에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죠? 순환 호출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를 하게 되면은 네, 아마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실행해보면 오버플로우가 안 나고 네, 이렇게 제대로 잘 실행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원강의로 들어가 보죠. 걔를 통해서만 그런 식으로 해주는 구조가 좋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근데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이거 여기서 보면은 이거 마음에 안 들지 않습니까? 여기는 마이 필드, 여기는 소문자 필드, 그죠? 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개발자들은 항상 이 변수명 짓는 거, 함수명 짓는 게 스트레스예요. 똑같이 하면 안 돼? 그죠? 똑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대문자 마이 필드로 하고 오겠어요. 이거 똑같이 가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거는 네, 좀 강의를 다시 들어보니까 이 안에서는 변수를 보내줬네요. 변수를 보내주는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int, 네, 뭐 my field 이렇게 해서 1, 또 int my field
to 이렇게 바꿔주고, 그럼 여기서 변수를 파라미터를 넘겨준 걸로 해서 네, my field 그쵸 1 이렇게 해주고, 이제 이거 나중에 디스 한정자로 쓰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넘겨주고, 그 다음에 호출할 때는 여기서 뭐 3과 4로 바꿔볼까요? 3과 4로 이렇게 해서 호출하게 되면은 네, 여러분들이 파라미터를 잘 바꾼 거 확인해 볼 수 있죠. 조금 당겨서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프라이빗이에요. 프라이빗과 퍼블릭의 개념, 내가 공개를 한다, 공개 안 한다, 은닉화, 이런 개념을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거고, 사실은 이렇게 짜는 게 제일 잘 짜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마치 옛날에 클레버리면 퍼블릭을 사용했던 모든 함수들이 다 연결돼 버려가지고 걔네들이 통째로 데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은닉화해가지고 독립화 시켜놓으면은 클래스 자체로 나중에 내 클래스 누가 써라 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퍼블릭을 선언 안 하고 다 로컬화하고, 대신 하나는 있어야 되죠. 세상과 통신할 수 있는, 그게 셋 이런 거 해서 걔만 하나만 퍼블릭으로 해가지고 걔를 통해서만 값을 다 지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걔를 통해서만 나가는 거예요. 걔를 통해서만. 그런 식으로 해주는 구조가 좋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근데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이거, 여기서 보면은, 이거 마음에 안 들지 않습니까? 여기는 마이 필드, 여기는 소문자 필드, 그죠? 헷갈려. 이 개발자들은 항상 이 변수명 짓는 거, 함수명 짓는 게 스트레스예요. 똑같이 하면 안 돼? 그죠? 똑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대문자 마이 필드로 하고 오겠어요. 이거 똑같이 가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거는, 얘는 파라미터로 들어온 마이 필드예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또, 이제 모호성이 오는데, 그럼 내가 파라미터로 받은 마이 필드를, 내부의 변수의 마이 필드를 어사인하고 싶어요. 이름을 다르게 하면은 이게 가능한데, 이름이 같아버리면, 그럼 마이 필드가 마이 필드? 뭐 이렇게 쓰면은 되는 건가? 하면은 웃기는 일이잖아요. 프로그램대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객체적 언어를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름을 자꾸 안 짓게 만들까? 그러면 동명이의 변수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도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구분자만 만들어주면 되겠네 하고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디스라는 겁니다. 디스. 그래서 여기다가 디스를 붙여주면, 요걸만 잘 이해하면은 디스도 그렇게 이해하는 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디스를 이상하게 설명해 버려가지고 사람들이 그 디스를 꼭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하는데, 이름이 다른 경우 쓸 필요가 없어요. 이름을 같이 지은 경우에 모호성이 생기는 것 뿐이에요. 근데 교과서에서는 그거를 설명을 안 하고 자꾸 디스를 쓰라고 그러는데, 디스 안 써도 돼요. 아까처럼 마이필드를 다른 네임으로 소문자로 해가지고 하면은 구분이 되잖아. 근데 이런 경우는 똑같이 해버리면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스를 붙여줌으로써 요 뒤에 있는 마이필드는 여기서 넘어온 마이필드고, 디스를 붙여준 마이필드는 여기 있는 클래스 내에 있는 멤버 변수다 라고 구분짓기 위해서 디스 구분자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깔끔해지는 게, 변수가 나타나는 속성은 똑같아야 되니까, 이게 로컬이든 글로벌이든 똑같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깥으로 들어오는 값으로 어떻게 지정할 거냐? 디스로 구분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디스 구분자 아주 유용한 거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마이필드 여기서 디스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왜요? 얘 입장에서는 이미 이 함수가 닫아지는 순간 소멸됐어요. 소멸됐다고요. 이미 얘 유효성은 이 안에서만 노는 거거든요. 파라메타 변수들은 함수와 함께 종료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마이필드는 얘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모호성이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여기서 디스를 써도 틀리진 않고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행해 보면 결과는
같이 나와야 되고요. 여기서 디스를 붙여도 교과서에서도 디스를 붙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디스의 개념을 확실히만 이해한다 그러면 붙이면 붙인 대로 쓰는 거고 안 붙이면 안 붙인 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내부 멤버 변수인데 왜 디스를 붙였냐고 물어봐야 여러분이 정확하게 개념을 잡은 거예요. 디스는 어떤 때만 쓴다? 네, 이름이 모성이 있을 때만 쓴다는 거고 굳이 명확할 때는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지면 디스에 사용해야 할 상황은 여러분이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서 디스 생성자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별로 디스 생성자 쓰는 거 본 적이 없어서 그거는 그냥 교과서로 대신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개념 디스 개념 확실히 이해하셨나요? 이거 이해하는 사람 확실히 이해하면은 이제 클래스가 슬슬 이제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은요 따라하시기로 하면 돌기는 돌아요. 근데 계속 의심을 해야 돼요. 교과서에서 디스를 붙였다고 디스 왜 붙이지? 분명히 이게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멤버 변수에 붙여라. 지금 이 클래스에 멤버 변수를 지정하는 거다. 그러면 잠깐만 멤버 변수는 클래스 내에서 다 통용이 된다는데 굳이 디스를 왜 붙이느냐 그런 의문을 가져야 된다니까. 모호성이 있을 때는 디스라고 한다. 그 모호성은 뭐라고요? 외부에서 넘겨온 4개 변수가 이름이 동일한 경우에 그때는 디스 생성자를 이용해서 구분자를 해준다. 그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요. 뒤에 파생 클래스 중 예습하신 분, 파생 클래스 상속 아직 안 하셨어요? 그때 가서 얘기하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클래스에 대한 개념을 이제 마쳤고요. 하나를 이제 더 한다 그러면 이제 복사의 개념인데요. 복사의 개념 한번 들어갑시다. 마이 클래스를 여기서 마이 클래스 소스라고 하고 복사본을 하나 더 만들겠어요. 마이 클래스 네 하고 소스 왜 그 S가 2개지? 소스 2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만들 때 얘를 뉴로 안 하고요. 그냥 소스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우리가 마치 뭐랑 비슷하죠? 뭐 int a 하고 뭐 b 이렇게 해주면 그냥 b의 값을 갖는 a를 우리가 선언하듯이. 여기서는 제가 중간에 파일을 다 없애는 바람에 지금 우리 강의 영상에서 보여주는 그 프로그램이 없어서 지금 요거는 지금 그거를 계속 고쳐 나갔어요 수업 중에. 그래서 완전히 또 소스하고 틀리네요. 그래서 그럼 잠깐 요거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강의 영상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4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 콘솔에 다음 여기를 05에 쉘로 카피 쉘로 카피 4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고 요거를 복사해 놓고 지금 강의 영상대로 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카피 2에 있는 내용 요거네요. 요거에 요 내용에서 여기서부터 쭉 가서 여기까지를 복사해서 우리 만약에 이걸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했다 그러면은 제가 또 좀 더 설명하기가 좋았을 텐데 다 없애고 그냥 걔를 오버라이트 해버리는 바람에 옛날 프로그램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다시 영상을 보면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대로 마이 클래스 지금 원래대로 하자면 어떻게 가죠? 디카피를 하지 않고 디카피 3 아까 카피 3 셜록 카피 3에 있는 내용을 다시 가져오죠. 가져와 가지고 요걸 갖고 해야 되겠네요. 위로 쭈르륵 가서 드로시하고 다시 얘한테 가서 다 없애죠. 쭉 가서 여기서
그렇게 한 다음에 네, 원래대로 된다 그러면 지금 4번도 돌아줘야 되는 거죠. 4번이 이렇게 도는 거 확인해 보고 네, 제대로 잘 돌죠. 여기서 이제 복사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커멘트 처리한 건 다 죽이고 주석 처리한 거는 다 죽이고 여기서 원래대로 복사 클래스 마이 클래스 복사본 이걸 타겟으로 할까요? 소스2로 합시다. 원래대로 그냥 소스2 교과서에서는 타겟으로 했고 얘를 뉴로 해서 또 생성하지 말고 소스로 얕은 복사 이걸 샬로우 카피라고 합니다. 왜 샬로우 카피가 되는지는 다시 영상을 보면서 원래 강의 영상을 보면서 샬로우 카피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렇게 놓고 지금 그래 놓고 소스의 셋마이 필드를 호출해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순서를 바꿔서 소스2의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은 네 이렇게 해놓고 소스 이렇게 할까요? 약간 틀릴 수는 있는데 소스2의 뭐 셋마이 필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만약에 5, 6으로 했는데 그쵸. 그래 놓고 쇼마이 필드를 혹시라도 퍼블릭으로 바꿔봅시다. 네, 여기를 퍼블릭으로 좀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소스의 셋마이를 3, 4로 하고 소스2의 셋마이를 5, 6으로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실행해 보면은 뭐 네. in my class의 첫 번째 3, 4는 소스에 있는 3, 4고 두 번째 5, 6은 소스 2에 있는 5, 6을 호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 놓고 나서 소스 1을 조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소스 1을 이제 걔를 퍼블릭으로 바꿨으니까 쇼마이 필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쇼마이 필드를 해보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네, 이렇게 발생해주면은 세 번째 거는 지금 소스의 상태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5, 6이 두 번 발생하죠. 그 얘기는 뭐냐? 얘가 소스와 소스2가 서로 공통 참조가 돼가지고 사실상 한 몸이라는 뜻을 설명하려고 얕은 복사에서는 참조만 복사하는 거가 돼서 얕은 복사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샘플 코드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제가 짠 코드가 더 여러분들이 소스, 셜로우 복사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시 영상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소스2는 그래도 스펠을 맞춰야 되니까 2는 붙이겠습니다. 소스2는 엄밀히 말하면 소스의 복사가 나오지 않을까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참조자라 그래가지고 참조 변수라 그래가지고 인트와 같은 독립 변수는 상관없는데 배열, 클래스, 구조체, 문자 이런 건 다 참조 형식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메모리 힘을 봤을 때는 같아요. 따라서 인트 소스와 소스2가 그 얘를 나타내는 레퍼런스만 참조 어드레스만 복사가 될 뿐이지 컨텐츠는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소스와 타겟은 저는 소스2로 했어요. 소스와 소스2는 요쪽에 여기가 무슨 공간이죠? 스택 공간, 그렇죠? 스택 공간에서는 얘네들의 이름으로는 복사가 잡혔는데 얘네들의 실체들은 뭐죠?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이런 변수들이잖아요. 변수들은 그냥 하나를 바라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복사가 된 게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복사가 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를 바라보는 두 개의 그냥 클래스 개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set my field 이걸 잠시 또 다 이걸 퍼블릭으로 바꾸겠습니다. 퍼블릭으로 잠시 바꿔서 퍼블릭으로 바꿔서 바깥에서 액세스 할 수 있도록 얘를 바꿔주고 어떻게 했냐면 복사를 했어요. 그러면 소스에 있는 1과 2를 이렇게 세팅을 하고 그리고 굳이 set my field는 필요 없으니까 얘를 잠시 죽이고 컨솔 라이트 라인으로 걔를 지금 보니까 이걸 생성자로 참사를 했네요. 그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생성자 함수를 또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생성자 함수는 여기서 퍼블릭으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생성자 함수 보이드 쓰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보이드 안 쓰고 바로 그냥 my 클래스 생성자 함수로 해서 넘겨받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인트 넘겨받는 거는 여기랑 똑같으니까 이거 복사해 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성자 함수를 이렇게 컨트롤 C에서 여기서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넣고 여기 인트가 빠졌네요. 그래서 인트 넣고 생성자 함수처럼 이것을 또 세팅을 할 수 있도록 이거를 복사를 해서 똑같이 해도 마찬가지죠. 생성자 함수를 받나 세트로 받나 똑같은 거니까 생성자 함수에서 그냥 이렇게 받는 걸로 하고 my 클래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만들 때 1과 2로 이렇게 생성을 시켜 놓고 그 다음에 얘는 소스를 받아주고 그럼 요거는 좀 set my field를 굳이 안 써도 되는 거죠. 생성할 때 이미 1과 2가 됐으니까 그래놓고 set my field source 2에 show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source 2에 show만 source 2에 show를 먼저 봐서 얘를 이것도 그냥 나중에 또 써야 되는 거니까 이거 죽이고 소스 2의 쇼 빌드를 보면은 우선 소스 2는 생성을 시킬 때 쉘로우 카피로 제대로 됐는 걸 보면은 1과 2가 됐는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과 2로 이렇게 돼서 그쵸 1과 2가 이 소스 2도 소스 2를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과 2가 복사가 됐기 때문에 넘어왔는데 만약에 소스 2를 바꿨어요. 바꾸는 거를 요 명령으로 해가지고 바꿨어요. 또 내가 set 명령으로 바꿨단 말이죠. 이렇게 바꿔가지고 소스 2에 56으로 바꿨으면은 복사를 했지만 이번에는 56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겠죠. 그러니까 소스도 한번 show my field로 본다 그러면 여기를 또 복사를 해서 show my field로 여기를 바꿔주게 되면은 소스를 본다로 여기를 그냥 다시 주겠습니다. 그냥 show my field로만 이렇게 바꿔주면 그쵸. 자 여기서 생성시킬 때 이게 또 왜 들어왔죠? 뭐 이게 메인이 막 사라졌어요. show my field source main class program static main 뭐 글쎄 모르겠어요.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원이 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과 2로 생성시키고 얘는 셀로 복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소스에 show my field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또 사라져 안 된다고 그러죠? show my field 소스 show my field 뭐가 좀 잘못된 모양이에요. show my field 여기가 대문자 이가 됐네요.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 자, 첫 번째 실행은 소스가 제대로 1과 2로 생성되는 걸 확인해 보고 두 번째는 뭐죠? 소스 2를 복사를 했지만
56으로 세팅했을 때 56이 되는 걸 확인해 보는 거죠. 일단 실행하면은 1, 2, 5, 6만 나올 것입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 2, 5, 6, 5, 6. 그쵸. 5, 6은 뭐죠? 소스 2를 show my field를 했으니까 그쵸. 5, 6, 5, 6. 두 번 나와야 되죠. set my field에서도 네, 호출하도록 했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show my field를 여기서는 없애버릴 거예요. 두 개 나오는 게 싫으니까. 이걸 없애버리면 show my field 소스를 복사하고 set my field를 5, 6을 하고 show my field를 또 보게끔 이렇게 해주면 네, 실행해 해주면 1, 2, 5, 6만 나오겠네요. 그래서 1, 2, 5, 6만 나왔죠. 근데 문제는 뭐죠? 그리고 나서 다시 얘를 한 번 더 보자는 거예요. 얘를 한 번 더 보면은 얘가 1, 2가 보존됐는가 아니면 5, 6으로 바뀌었는가를 보는데 미리 예상해 보면 1, 5, 6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실행해 보면은 네, 5, 6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1, 2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대로 했는데 그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스를 만들면서 1, 2를 만들었죠. 그러면 얘는 1, 2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소스 2에서는 소스를 복사했어요. 그럼 1, 2가 들어와요. 들어오죠. 들어온 것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어떻게 바꿨죠? 네. 여기다 이걸 한번 넣어봐야 되겠네요. 소스 2를 그쵸. 소스 2를 여기다 딱 넣고 그러면 여기 좀 더 보기 좋네요. 그러니까 먼저 이거는 소스의 1, 2를 확인해 보고 이건 두 번째는 소스 2가 제대로 복사하는 거 확인해 보고요. 세 번째는 set my field에서 값을 바꿨어요. 값을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소스와 뭐 차례대로 복사를 하죠. 소스도 보고 소스 2도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기도 좀 안내요. 그러면 이때는 1, 2, 1인데 5, 6으로 바꾸면은 사실은 1, 2, 5, 6으로 우리는 상상하는데 5, 6, 5, 6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정대로 1, 2, 1, 2 복사된 거고 5, 6, 5, 6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서 이렇게 해보면 이 쉘로우 복사가 결국은 하나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다 건드리는구나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을 출력해 봤어요. 이건 당연히 되겠죠. 소스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소스 2를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소스 2를 이렇게 해가지고 소스 2의 마이필드와 얘도 찍어보면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건드린 거는 지금 소스만 건드렸잖아요. 소스 2는 안 건드렸잖아요. 그죠? 네. 지금 강의를 들어보니까 순서를 바꿨네요. 그래서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소스를 건드려서 소스를 우리가 5, 6으로 건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소스와 소스2를 찍어보니까 소스만 바뀐 게 아니라 소스2도 바뀌더라. 이게 강의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약간 고쳤습니다. 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강의 들어가 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어렵게 나가봅시다. 여기를 10과 20을 해보겠습니다. 10과 20으로 10과 20을 갖도록 하겠어요. 예? 갑자기 이걸 왜 했죠? 그럼 생성자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생성자를 또 만들겠습니다. 생성자 만드는 연습도 해봅시다. 여기다 만들겠어요? 어떻게 만들면 되죠? 똑같은 이름의 public void 클래스 네임의 함수예요. my class 하고 얘도 int 네 my field 1 네 int my field 2 응? 매개문서를 받은 거 그건 my field죠. 이름이 같아야 되니까 대문자여야 되죠. 필드가 F 대문자 여기도 대문자 네. my field 네. 그러면 여기도 this의 my field 2 해서 또
my field 2 이렇게 만들었어요. 생성자 함수를 만든 겁니다. 생성자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지금 원했던 건 뭐냐면 my class void my field 어디서 오류가 났을까요? 어디서 오류가 난 거예요? 그게 오류가 아니라 my class 이게 안 되네? 찾아보세요. 어디서 오류가 났을까요? shallow decopy 네. 보이드 함수를 떼시면 저는 되는데. void가 아니다? 지금 shallow copy 2 하다가 그렇게 된 건가요? 네. 얘를요? 네, 퍼블릭의 보이드를 빼시면 그러니까 보이드가 리턴 값을 지정 안 한 상태에 그 생성자는 리턴 값이 없는 함수군요. 그러니까 void를 붙여서는 안 되는 거네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 네, 생성자는 네, 그렇습니다. 생성자에는 얘가 리턴이 필요가 없는 함수이기 때문에 아예 void도 붙여서는 안 되는 거네요. 네,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생성자를 만들었죠. 그러면 자 10과 20으로 생성자를 만들고 다시 얘를 복사를 했어요. 그리고 1과 2로 바꾸고 그 다음에 소스의 myfield와 source2의 myfield 다 쳐봤어요. 예상되는 건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와야 될까요? 한번 해봅시다. 실행해보면 네, 1과 2가 다 나왔죠. 상상하기로는 myfield 소스만 건드렸으니까 소스2는 안 건드렸을 거라고 상상했던 거죠. 그죠? 그러면 그래? 그럼 아예 그럼 이걸 없애버릴까? 싹싹 없애버리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둘 다 10과 20이 나와야 되겠죠.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해주면 네. 둘 다 10과 20이 나오니까 결국 두 개는 한 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아예 그럼 얘네들을 딥카피 정말로 그냥 카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예제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딥카피입니다. 딥카피는 만들어 놓은 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딥카피라는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하나를 더 복사하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복사본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안에다가 메소드를 하나 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아까 거랑 똑같은데 my class 리턴을 갖는 리턴 형식이 my class 객체예요. 그렇죠. 그리고 딥카피라는 메소드를 만들고 그 안에서 또 뉴카피라는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쵸, 만들었죠. 만들고 여기서 this라는 myfield가 얘를 의미하죠. 그죠? 그 얘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 뉴카피에 있는 myfield랑 실은 얘를 복사를 시켰죠. 그리고 return 뉴카피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new class를 해서 기존에 만들고 두 번째는 이 소스의 디카피를 통해서 타겟을 만들었을 때 이 30을 바꿨을 때 결과를 보면은 얘는 하나 완전히 서로 다른 객체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보시면 처음에 15와 20으로 다 출발을 했다가 두 번째 카피본을 30으로 바꿨더니 원본이 바뀌질 않고 있죠. my class 없어. 뭐 10과 20. 그럼 어떻게 돼요? 소스는 1과 2고 소스 2는 10과 20이 되지 않을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스옐로 2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죠. 두 개가 이제 별개가 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예. 근데 카피하고 싶어요. 정말로. 디카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카피하고 싶어. 디카피. 지금 그 카피가 아니잖아요. 일일이 그 매뉴얼로 지금 똑같이 넣어준 것 뿐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안에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스2의 소스의 카피. 여기다 디카피를 하나 만들어 보죠. 한번 만들어 보죠. 뭐 여기서 한번. 자, 퍼블릭 하고요. 여기서 아까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디카피로 마이 클래스로 가고, 그쵸, 마이 클래스로 가고요. 마이 클래스 타입의 디카피를 만드는 거예요. 디카피 이렇게 만들고요. 들어오는 건 뭘 받아요? 마이 클래스 객체를 받는 거예요. 왜 빨갈까요? 그냥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마이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 만들죠. 카피본 소스 타겟이라고 합시다. 여기는 이름을 타겟. 네. 아까는 어떻게 했나? 볼까요? 디카피를 우리가 초기 글자를 안 넣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우리는 초기 값을 넣어버리는 바람에 이무의 값이라도 넣어줘. 이게 오류가 날 것 같은데, 오류가 나죠. 뭐 초기값 아무 값이라 이무를 넣어줘야 되네, 우리는. 그게 좀 모양이 좀 이상해. 일단 여기서 디스를 안 넣어줘도 될 거예요. 그냥 가보게할게요. 네. 마이 필드 2. 네. 마이 필드 2. 이렇게 가봅시다. 왜 타겟이 빨개요? 타겟. 네.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리턴, 네, 타겟. 네. 요거 이해하실 수 있나요? 마이 클래스 객체를 리턴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자기랑 똑같은 놈을 복사를 하는 건데, 마이 클래스 객체를 복사하기 때문에 마이 클래스 객체로 간 거고, 저기 타입 자체가 디카피라는 걸 호출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타겟이라는 같은 유형의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하는데, 일단 그냥 우리는 생성형을 썼기 때문에 이걸 안 쓰면 오류가 나기 때문에 그냥 0과 0으로 해요. 아무 그냥 의미 없는 값으로 그냥 이렇게 생성을 해 놓고, 카피니까 네. 카피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요 마이 필드에 있는 내용을 여기로 넣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여기로 넣고 리턴 타겟을 했어요. 그럼 결국은 디카피에서 추출되는 것은 복사된 어떤 객체를 호출한 것이죠. 이거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처음에 마이 클래스 소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얘도 그냥 임의로 12, 20으로 했어요. 얘는 그냥 예를 들면 00으로 했다고 치자고요. 00으로 만들었어요. 0과 0으로 해서 그냥 임의로 소스2를 만들었고, 소스2를 소스1에 있는 내용으로 완전히 복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소스2를, 그쵸? 뭘로 바꾸고 싶다고요? 소스의 디카피. 네. 이게 문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자, 요거는 일단 객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임의로 그냥 영역으로 만들었고, 이게 얘가 실제로 원본이에요. 10과 20을 갖는 소스를 만들고, 얘는 일단 그냥 영역으로 대충 만들고 소스2를 만들고, 그 소스2를 소스의 디카피를 호출했어요. 그러면 완전히 복사가 돼서 들어올 거라고 될까요?
결과값은 명령형 출력. 실행해 보겠습니다. 뒷카피를 했는데 저는 복사가 됐는데요. 그러면 여기를 22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클래스가 나중에 덩치가 커지면은 지금은 멤버 2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쓱쓱 넣어버리면 그만이지만 클래스가 몇백 개의 멤버와 몇백 개의 모로 이루어진 거를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클래스 복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셜로 카피가 아닌 뒷카피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별개로 2개를 만들어 놓고 다 카피를 해야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제대로 되면은 뒷카피로 완전히 이해한 것이 됐고요. 카피가 되고 있죠. 요거보다는 한 번에 한 줄로 쓰면 안 되냐? 한 줄로 써도 돼요. 그걸 한 줄로 쓴 게 제가 교과서에 있는 예제입니다. new my class 하지 말고 new로 하지 말고 여기를 source에 뒷카피. 그러면 이제 굳이 영역 만드는 좀 거추장스러운 일이 따질 수가 있죠. 같은 명령이에요. 그냥 하나 만들어 놓고 뒤에 가서 하나 만들면서 하나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실행해 보면은 10, 22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원래 파생을 다루려고 했는데 지금 파생의 개념까지 또 하려면 개념이 하루에 한 개념씩 쫙쫙 잡아놓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정리했던 내용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고 클래스의 퍼블릭의 개념과 프라이빗의 개념을 잘 이해하는 거,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this라는 구분자를 왜 쓰는가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런 클래스와 같은 그룹 객체들은 참조 복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참조 복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쉘로 카피를 피하기 위해서는 뒷카피라는 개념을 써야 되는데 그건 일일이 복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일일이. 그러니까 2개의 객체를 만들어주면은 일단은 힙에는 2개의 영역이 생겨요. 그런데 내용을 복사해야 될 거 아니야, 내용을.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12, 여기 있는 10, 여기 있는 20이, 여기 있는 20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복사를 하려면은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복사를 해서 모든 클래스에 있는 소속 멤버들을 다 이렇게 카피시켜주면 되는 거고, 그때 구분자가 뭐가 쓰인다고? this를 쓰여가지고 지금 클래스 내에 있는 거랑 새로 생성한 거랑 또 구분을 해줘야 되고, 지금 배운 개념들이 다 총활용되어야 마지막 뒷카피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갖고는 안 될 거고, 교과서도 한번 보시고, 제가 녹음해놨으니까 또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가만히 또 이렇게 짜보는 것도 중요해요. 자기가 짜봐야 자기게 되더라고요. 남이 짠 거 갖고 막 줄 설명해봤자 일로 들어가는 순간 일로 이렇게 쓰고 나가.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짜보면서 this 객체 생성, 지금 클래스 내에서 클래스 객체를 또 똑같은 클래스 객체를 생성해봤죠. 그렇죠? 다음에는 뭘 해볼 거냐면은 어떻게,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가능할 것 같아요? 교과서에는 없지만 계층 구조의 클래스가 가능합니다.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클래스 내에서 변수를 클래스 객체를 선언할 수 있어요. 여기에 꼭 인트만 올 필요가 있나요? 그쵸? 퍼블릭 또 어떤 클래스 네임, 클래스 객체 가능하겠죠? 가능할 것 같아요? 안 가능할 것 같아요? 문제는 뭐죠? 얘를 객체로 생성하는 순간 객체가 생성되면서 그 안에서 객체가 또 생성되죠? 그러니까 점이 연달아 찍힙니다. 점 연달아 찍히는 코드 가끔씩 보신 적이 있죠? source.myfield.하고 또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source.하고 myfield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myfield가 또 만약에 클래스 객체라면 걔에 또 멤버가 또 있을 수 있죠. 그거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지금 단순 클래스만 우선 이해를 하면은 클래스 속의 클래스가 이해가 되는 날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파생을 이제 배우게 될 텐데, 파생도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어떤 게 가능해지냐면 이네리턴스의 이제 문제인데요. 여기 이제 이네리턴스를 제가 미리 짜놨어요. 그래서 베이스라는 함수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파생 함수를 만들 때 땡땡 베이스 해가지고 난 얘로부터 파생됐다고 파생 클래스 객체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때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 파생 클래스 객체의 멤버를 참조할 것인지 나의 엄마 클래스에 있는 멤버를 참조할 것인지 구분하는 구분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는 나 자신 디스라는 걸 썼잖아요. 여기서는 베이스라는 걸 씁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파생에서도 퍼블릭 스태틱 네임을 선언했고 얘 엄마에 해당되는 베이스에서도 퍼블릭 스트링 베이스를 또 똑같은 걸 썼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구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1순위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엄마, 부모 이런 건 2춘이야. 그냥 아무 지정 없이 쓰면 나 자신을 가리키는데 그냥 쓴 거는 뭐라고요? 디폴트는 자기 안에 있는 멤버 변수 지칭이에요. 그럼 아까 디스처럼 구분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스하고 파란색으로 바뀌잖아요. 파란색은 다 예하어예요. 예하어는 변수명을 쓸 수 없습니다. 파란색 된 거는 얘네들이 찜해놓은 거예요. 저기 C샵에서. 이건 너희들이 변수명을 쓰지 말아. 베이스 점 네임 하면은 얘는 뭐라고요? 아, 얘 모체에서 선언된 멤버 변수구나. 그런 거를 배워요. 더 이상 복잡한 거 없어요. 여기까지만. 디스, 베이스. 이것만 잘 알면은 아, 파생 클래스 객체하고 부모 클래스 객체를 구분하는 거. 디스하고 디스 안 붙은 거. 아, 그럼 나 자신에 있는 파라메터. 그다음에 뭐라고요? 바깥에서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여기가 뭐라고요? 여기가 뭐예요? 디스점이 생략된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또 파라메터는 이름 네임 하나 또 붙일 수도 있겠죠. 들어오는 건 네임, 나 자신은 디스 네임, 엄마 쪽은 베이스 네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그건 다음 시간에 또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아무튼 클래스만 여러분이 제대로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잠깐만 그럼 클래스 뭐 파생 클래스 디스 뭐 베이스 다 배웠는데 그래도 내가 뭐가 뭔지 모르겠다. 왜? 뭐 실제로 짜봐야지.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건 문법만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뭐 하나 짜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간단한 피보나치 수열이라든가 몇 가지 샘플을 제가 예제를 갖고 클래스 객체를 써야만 아주 편한 거를 여러분이 느끼셔야 클래스 객체에 감이 오는 거니까 그 예제도 한번 좋은 예제 갖고 와가지고 예제도 한번 만들고 지금은 예제가 없이 그냥 클래스의 껍데기를 형식을 설명하다 보니까 콘솔 라이트만 그다가 뭐 얘가 실행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객체를 만들어야만 얘가 막 돌아가는 뭐 심지어는 그런 것도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뭐죠? 지금 배열도 일종의 클래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배열 클래스를 갖고 있는 뭐 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순서 바꾼다든가 어퍼, 로어 뭐 이런 거 다 제공하는 메소드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만들 수 있어요. 사실. 누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 자체도. 그 이미 우리가 인트나 또는 어레이 변수에서 제공하는 메소드들도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클래스 개념을 다 배웠으니까 내가 어떤 어레이 1, 2, 3, 4, 5를 주는데 그 어레이 변수의 썸을 내가 만드는 메소드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만들 수 있죠. 그렇게 만들어 보면 이미 빌트인으로 다 C샵에서 제공하는 메소드들이긴 하지만 실제로 만들어 보면은 내가 클래스 객체가 뭐다는 걸 이해할 더 이해가 잘 되기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우리 한창진 기자님 자꾸 막 오라고 안 되겠어요. 오늘 일찍 끝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도 네. 어떻게 좀 아시겠나요? 잘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잘 모르겠다 그럴 거예요. 알아요?
예? 좀 여기에 디카피에서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요. 네, 디카피 쪽을 잘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것도 구조를 딱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클래스 객체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어떻게 그 클래스 내에서 같은 클래스 객체를 만들어서 그거를 리턴하고 있구나 하는 것까지도 잘 보시면 사실 요 개념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요걸 이해한다 그러면은 내가 주장하는 게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때도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설계도면 자꾸 만들면서 감을 잡아나가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새롭게 막 자꾸 새로운 개념들을 공부하는 것보다 자꾸 반복해가면서 이 클래스부터는 너무나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예제를 갖고 만들어 나가면서 감을 잡아나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클래스 객체 제대로 이해하는 프로그래머들 사실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막 아는 척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류가 나는 거예요. 정확한 이해를 못해요. 아까처럼 모호성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참조 복사가 돼서 사실 내가 안 건드렸는데 막 같이 건드려져 버리는 이런 디펜던스 문제도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클래스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잘 정확한 이해를 안 한 걸로 인해서 오는 오류도 있다. 실수로 인한 오류도 있지만 처음부터 몰랐던 거야. 그럴 수도 있어. 그런 거 피해야 되지 않을까요? 실수는 뭐 인간인지라 자꾸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건 되는데 잘못한 개념은 계속 반복을 하는데 100번이면 100번 다 같은 걸 반복하는데 개념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네. 하시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